취미로 사진을 시작한 지도 벌써 4, 5년이 되어가네요. 처음 시작할 때는 좋아하는 사진작가분들의 사진을 보면서 나도 언젠간 이렇게 멋진 사진들을 찍고 싶다라는 목표를 세웠었는데요. 지금에 와서 깨달은 건 취미 사진작가로서는 상업작업을 하시는 분들을 따라잡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사진을 열심히 찍는다고 해도 본업이 있다고 하면 일을 마친 저녁 시간, 그리고 주말 이틀이 작업 시간의 전부인데요. 1년 내내 사진을 찍고 또 연구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작업량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죠. 꼭 많이 찍어야 잘 찍는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제가 좋아하는 분들은 많이 찍는 데다가 또 열심히 연구하고 배우시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격차를 가장 크게 느꼈냐라고 물어본다면 컨셉을 짜는 연출력이나 촬영 그 자체의 스킬, 모델분과의 소통과 촬영에서의 디렉션과 같이 큰 부분들도 있지만 정말 가장 어려운 건 후반 작업에서의 리터칭이었습니다.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리터칭과 같은 부분은 사진작가분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하시는 데다가 사진작가로서의 단계가 올라갈수록 리터칭 부분은 다른 분들에게 맡기시는 분들도 정말 많죠. 그런데 일반인 취미작가의 경우에는 리터칭을 배우는 게 쉽지 않았죠. 물론 유튜브나 블로그에 여러 가지 강좌가 있긴 했지만 서양 쪽 자료들이 많아 아시아권에 어울리는 방법을 찾기 어려웠고 좋은 정보도 많이 없더라고요. 게다가 이게 참 내가 맞게 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알기도 너무 어렵고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 모델분들은 어떤 걸 좋아하는지도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리터칭을 아예 하지 않고 몇 년간 작업을 했었습니다. 상호 작가가 몇 가지 팁을 알려주긴 했지만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헤어의 보정 정도만 하고 피부의 리터칭 부분은 아예 엄두조차 못 내고 있었습니다. 작업 시간도 또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이보트와 같은 보정 프로그램이 등장했지만 처음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AI라는데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전에도 다른 보정 프로그램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사람을 너무 도자기처럼 인위적으로 만들어버리는 느낌이 있었죠. 자연스러움을 최대한 추구하는 저로서는 전혀 관심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보토의 리뷰 제안은 진짜 계속 들어왔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하다가 그래도 한번 써볼까라는 마음이 생겨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인위적인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 2년 전부터는 사진 작업의 마무리를 꼭 이보토로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사진이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고 있고 모델분들도 정말 제 사진을 좋아해 주시고 또 상업적으로 활동하시는 유명한 모델분들과의 개인 작업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어떤 협찬 리뷰라서가 아니라 저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그 과정들도 유튜브와 인스타로 꾸준히 올리고 있으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의 구독자분들에게는 진짜 이보토 정말 추천합니다. 진짜 꼭 쓰세요. 물론 그냥 쓰시라고만 하면 안 되겠죠. 2년간의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소한 팁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진에서는 최대한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감 보정도 커버를 많이 틀거나 영역별로 색을 다르게 하거나 피부만 잡아서 색을 바꾸거나 하는 색 작업은 아예 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건드리는 건 밝기와 톤, 화이트 밸런스, 틴트와 마젠타의 교정 정도입니다. 보정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보정을 많이 했으면 보정 컨텐츠를 했으면 조회수가 진짜 많이 나왔을 텐데 진짜 보정을 거의 하는 게 없어서 컨텐츠로 만들지도 못할 정도로 별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본론입니다. 이보토로 하는 인물사진 보정, 그 중에서도 자연스러움을 해치지 않는 팁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물 보정 탭에 들어가시면 피부 결점 제거, 피부 보정, 얼굴 보정, 표정, 치아 보정, 눈 보정, 메이크업, 헤어, 손 보정, 체형 보정이 있죠. 저는 이 중에서 표정, 치아 보정, 메이크업은 아예 쓰지 않고 있습니다. 피부 결점 제거는 말 그대로 피부의 여러 가지 결점들을 보호해주는 항목인데요. 여기서 주의하시고 사용하셔야 되는 건 얼굴 기름기 제거입니다. 사진을 찍고 나시면 얼굴에 유분 때문에 빛이 반사되어 톤이 정리가 안 되어 보이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 부분을 제거해서 매끄럽게 만들어주는데요. 여러분들이 빛을 강하게 때려서 하이라이트를 강조하고 싶으셨는데 이걸 사용하면 이 영역에 빛이 죽어버리면서 뭔가 만들어낸 빛처럼 돼버리거든요. 자연스러움이 사라지고 1세대 AI가 만들어낸 사진처럼 되어버리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팔자주름 제거 같은 경우에는 무표정한 얼굴에는 괜찮지만 환하게 웃는 얼굴에는 적당히만 사용하셔야 되는 게 사람이 웃게 되면 자연스럽게 팔자주름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이걸 과하게 제거해버리면 또 마찬가지로 부자연스러운 사진이 되니 주의를 해주세요. 다른 부분들을 필요하신 만큼 단 과도하지 않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피부 보정으로 넘어가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다찌앤번 입체화를 아주 약하게 주고
매끄러운 질감, 부드러운 피부 여기는 아예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 항목들은 이보토 초기에 조정 도구들인데 그래서 조금 더 과도하게 시행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피부 질감에서는 질감과 해상도 모두 약간씩 더 주는 편입니다. AI 툴로 피부가 좀 밀리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서 질감과 해상도를 더해주는 건데요. 이건 뭐 영상 색 보정에서도 꼭 지키는 원칙인데 저는 어떤 보정을 하게 되면 그 보정으로 인해 생기는 반대급부를 어느 정도는 보완을 해주려고 합니다. 피부 보정을 많이 했으니까 질감과 해상도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럼 그걸 좀 보완을 해주자, 올려주자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저는 피부톤은 아예 쓰지 않습니다. 사실 이 AI 얼굴 바디 피부톤 보정이 사진을 AI처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을 강조하는 사진에서의 빛의 역할을 축소하는 데다가 모든 부분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약간 고무 같은 질감의 느낌으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써보면 사진이 많이 바뀌어서 와 하고 사용해 버릴 수는 있는데 자연스러운 사진을 원하신다면 이 부분을 절대 건드리지 않거나 최소한으로만 사용을 하시고 위의 영역들을 조금씩 사용해 가시면서 조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단 모델분의 얼굴 피부와 몸의 색이 좀 많이 다르다 했을 때는 일정 부분 사용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조금 되기는 합니다. 다음으로 얼굴 보정입니다. 이 부분도 저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저는 배우분들과의 작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배우분들은 피부 결점 보정은 좋아하시지만 얼굴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리퀴파이는 그렇게 선호하시지 않거든요. 인플루언서 모델분들이 안에서 하나의 기능만을 사용을 하는데요. AI 얼굴 라인 보정입니다. 이 기능은 얼굴의 좌우 라인이 크게 다르신 분들의 경우에 라인을 균형적으로 맞춰주기 때문에 사진의 안정감이 더해지는데요. 사진을 받으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눈 보정은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눈동자를 강조하는 사진을 정말 많이 찍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 실핏줄 제거 기능 이거 진짜 예전에는 정말 노가다였는데 이제는 한 번에 딸깍으로 되어서 너무 좋아졌고요. 눈의 밝기도 5에서 10 정도로 아주 약간 더 밝히고 있어요. 이거 두 개만으로 눈이 조금 더 강조되니까 인물 사진에서 시선을 집중시키기에 매우 좋습니다. 헤어의 경우에는 부드러운 머릿결과 윤기 나는 머릿결 이게 진짜 킥입니다. 너무 좋아요. 개인 작업은 헤어와 메이크업 담당자분을 모셔올 수 없기 때문에 모델이나 배우분들이 스스로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메이크업의 부족한 부분은 지금까지 리터칭으로 보완을 해왔는데 헤어는 방법이 없었죠. 하나하나 보정하기엔 너무 막막한 작업이니까요. 그런데 이 부드러운 머릿결, 윤기나는 머릿결 기능이 헤어를 차분하게 정리를 해줘서 개인 취미 작업자분들에게는 인물 사진의 완성도를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건 윤기나는 머릿결의 경우에는 이렇게 빛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효과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면 또 당연히 AI 사진 같아지겠죠. 아주 조금만 사용하시거나 이건 사용을 하지 않으시는 게 자연스러운 사진에는 더 좋습니다. 이보토가 이런 면에선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진짜 정말 인물 사진 찍는 작가님들의 의견을 정말 많이 반영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기능들이 점점 추가되는데 진짜 하나하나 다 유용한 기능들이라서 이보토가 발전할수록 저의 사진들도 조금씩 마감이 더 좋아지고 있어서 사용자와 함께 발전해 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형 보정이죠. 거의 다 안 씁니다. 여기서 쓰는 건 승모근 정도와 머리 크기 정도입니다. 그리고 머리 크기를 줄이신다면 꼭 목 길이도 조정을 해주세요. 머리 크기만 줄이고 목 길이를 조정을 안 하시면 약간 그 맨인 블랙 영화에 나오는 외계인 같은 느낌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이보토 기능들에 대해서 간단히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크게 별거 없죠. 하지만 이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모이면 사진이 확 살아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진과 영상에 있어서 퀄리티 차이는 큰 거 한 방에서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옷을 어떤 거를 입을까? 빨간색 옷이면 좀 더 채도가 높은 게 좋을까? 아니면 좀 더 차분한 색이 어울릴까? 뭐 인물 앞에 이런 소품이 있을 때 없을 때 느낌이 어떻게 다를까? 이렇게 사진에서의 구성 요소들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챙기시다 보면 어느새 내 사진이 예전보다 좋아져 있네? 이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되는 날이 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보토에서의 보정도 꼭 너무 과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처음에는 제가 세팅한 값이 50이면 25로 놓고 마무리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항상 처음 시작할 때는 색 보정도 그렇고 내가 세팅한 값은 좀 과하거든요. 그렇게 과하게 해버리면 너무 인위적인 느낌이 드니까 항상 절반만, 좀 아쉽더라도 절반만 가져가는 습관을 들이시다 보면 자연스러운 퀄리티의 향상을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올해는 사진 이야기들을 좀 더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단기간에 확 좋아지는 피부과 같은 이야기들보다는 본질적인 부분들을 개선하고 기초 체력을 올릴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보려고 하니까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감성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